안녕하세요.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분 중에서 한 분께서 이 메타타살지아 중족골 통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주셔서 오늘 강의를 준비한 겁니다. 이 중족골이라는 것은 이 발에 이 그림 잘 보이시죠? 요 관절들인데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서 이 부분의 관절이, 이 중족골 부분의 관절이 요렇게 부어 있는 경우가 많죠. 옆에서 보면은 요렇게 약간 올라와 있죠. 또는 여기 마디가 이렇게 굵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굵어져 있는 경우, 약간의 변형이 나타난 경우. 또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 새끼발가락 요 중족골 부분에 이 뼈가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새끼발가락 이 바깥쪽이 볼록 이렇게 튀어나오죠. 옆으로 이렇게 튀어나오죠. 새끼발가락 여기가 바깥쪽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이 중족골 부분의 관절 염증과 변형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오고요. 반대로 이 무주 예반증 발생되는 부위, 요 마디에서도 붓기와 염증이 발생하면 요 엄지발가락 요 안쪽 무주 예반증이 발생한 부위도 이렇게 튀어나오죠. 발이 그래서 엄지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서 좀 심한 분들은 엄지발가락 쪽 이 중족골 부분이 튀어나오고요. 새끼발가락까지 튀어나와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다 튀어나온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이 위에서 봤을 때 새끼발가락 쪽 이렇게 튀어나오고 엄지발가락 쪽도 이렇게 양쪽으로 다 튀어나온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겠죠. 이 부분이 이제 발바닥 쪽에서 본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걸을 때 이 부분이 아픕니다. 이 중족골 아까 부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새끼발가락 쪽 이렇게 튀어나온 경우 있고 엄지발가락 쪽도 튀어나온 경우 있다. 이 부분에 통증이 있으면 어떨까요? 걸을 때마다 아프죠. 발이 꺾이고 닿으니까. 발을 채면서 앞으로 밀고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발을 뒤꿈치로 접지해서 발 앞쪽으로 오면서 이 중족골 이 바닥 쪽에서 접지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아프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꺾여 있거나 튀어나와 있으면 또 신발 신을 때도 아프고 걸을 때마다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부분만 아파도요. 일상생활하면서 걷는 동작할 때 굉장한 어떤 불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몸에서 관절 중에서 한 부분만 아파도 우리는 굉장히 큰 불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게 참 힘든 병인 것이죠. 보통은 이제 달리기나 점프가 많은 스포츠 하는 분들 중에서 중족골 통증이 생긴 경우가 많고요. 신발 신은 분들, 꽉 끼는 신발이나 하이힐 같이 너무 뒷굽이 너무 높은 신발을 너무 오래 신는 분들은 여기가 아파집니다. 하이힐 신는 분들 중에서 여기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이힐을 너무 오래 신는 분들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과체중이나 비만, 살이 찌시면 이 중족골 부분이 아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경우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통풍과 같은 염증성 관절염에 의해서 아파진다는 거죠. 이 부분이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통풍에서도 아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통증을 관리하느냐? 이 그림이 이제 이 중족골 부분을 지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 라인을 이제 쭉 눌러주면 되겠죠. 요 라인을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쭉 눌러주시는 그림인데 여기가 이제 한의학에서는 혈자리로는 용천혈이라는 자리입니다. 용천혈을 지압하는 그림인데 용천혈 뿐만 아니라 이 라인으로 쭉 살살 눌러주면서 지압을 해주면 통증 완화에 일단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용천혈에 대해서 이제 잠깐 특징을 설명드리면요. 발바닥에 위치했지만은 머리와 뇌의 질병을 치료할 경우에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응급질환 치료열이기도 해요. 의식이 없을 때 이 자리를 자극해서 의식을 되돌리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이 중족골 부위, 용천혈 부위에 대해서 이 용천혈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들이 용천혈과 뇌와 이 발바닥의 용천혈과 뇌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연구팀은 용천혈이 뇌손상 상태에서 이 뇌손상 상태를 빨리 회복시켜주는 효능이 있다. 뇌의 손상 상태를 빨리 회복시켜주는 효능이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전신 마취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용천혈을 자극했을 때 수술 후 마취 후 깨어나는 시간을 유효하게 단축시킨다. 마취해서 이제 깨어나지 않는 상태로 너무 지속될 때 이 용천혈을 자극해서 시간을 단축시킨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산소 부족, 저산소 상태로 손상되어가는 뇌세포를 보호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분들 중에서 잘 기억해 주실 부분입니다. 강조할 부분.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분들 중에서 머리가 맑지 않거나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분, 또는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분들, 잠이 잘 들지 않는 분들, 불면증, 그러니까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 용천혈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용천혈 자리, 이 부분은 뇌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발바닥 쪽 이 용천혈 부분, 이 중족골 통증이 있는 분들은 뇌하고 연결된다.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아픈 분들, 불편한 분들은 본인의 뇌 증상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이 부분이 안 좋은 분들, 통증이 있는 분들, 변형이 있는 분들은 내가 불면증이 있는가, 건망증이 있는가, 우울감, 피로감, 뇌산소 공급 부족 증상, 관련된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불면증이 있는지. 이 용천혈 부분을 지압을 해주면 일단 잠이 좀 오게 됩니다.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이 중족골 부위에 통증이 있는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이 지압을 이렇게 해주셔도 좋지만은 뜸도 가능합니다. 뜸 그 붙여주는 뜸이 있죠. 스티커식으로. 그리고 족욕도 도움이 되고요. 족욕 후에 이렇게 용천혈을 자극해주면 잠이 스르르 이완되면서 잠들게 됩니다. 그리고 온열 자극, 그러니까 뭐 IR 적외선이라든지 찜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요. 결국은 이 중족골 부위로 말초 혈류 순환이 좋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액 순환이 원활하면 중족골 통증은 좋아진다. 다만 이 중족골 부위에 이제 결절이 있거나 이렇게 튀어나온 분들, 부어 있거나 변형이 나타나 있는 분들은 이것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중족골 부위에 결절이 커지거나 점점 붓거나 변형이 되는 분들은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결국 류마티스 질병의 활성도가 줄어들어야만 중족골의 부위의 통증의 모양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류마티스 상태 자체가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류마티스의 질병 활성도가 줄어들어야만 중족골 통증의 모양과 통증이 줄어든다. 발바닥이 좋아지려면 결국 류마티스 관절염의 전신 증상이 좋아지고 말초 혈류 순환까지 좋아져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의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